영풍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7.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5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41로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풍에 대한 관련 뉴스로 영풍 MBK 향해 칼 빼든 금감원 회계상 문제점 감리로 전환, 박지훈 기자가 부산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MBK와 함께 고려 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에 대해 환경오염 관련 회계상 문제점을 적발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영풍에 대해 환경오염 손상차손 미인식과 관련해 회계상 문제점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신속히 회계 부정적 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금감원장이 얘기했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영풍과 고려인 양측을 상대로 대대적 회계 심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영풍의 회계 부정 의혹은 앞서 영풍이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환경오염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상 영풍이 경북 공화군 석포죠. 석포제련소인데 낙동강의 상류에 있으면서 낙동강 경상북도 환경단체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왔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MBK 영풍의 고려인 인수 시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원장은 고려인 사태와 관련해 특정 산업에 있어서 20-30년은 해야 한다며 5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사업 규모가 유지되지 않고 주요 사업 부문이 분리 매각 통해서 자기네들은 돈을 벌지 멀지만 주주가치 훼손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MBK의 그동안의 행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의문점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 고려아연 영풍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금산분리제도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금융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글로벌 금융이 세계화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자본에 의한 어떤 산업 지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금융이 세계를 지배한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18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31.5%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마 조업 정지 명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을 못 해가지고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8%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매출 감소율보다 아주 적게 줄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매출원가가 33.5%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도 218억 적자에서 102억 원 흑자로 146.5%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판매관리비가 19.3%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적자 204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적자 597억 원에 비해서는 65.9%가 영업손실이 감소됐습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영업이익이 65.9%가 증가했다는 뜻도 되겠죠. 영업이익률은 5% 마이너스에서 2.5%, 2.5%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은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매출 감소율에 비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줄이질 못했다. 영업손실률은 65.9% 개선은 되었지만 적자 상태는 못 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98억 원으로 전년보다 38.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6.8%가 더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5.4% 감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율은 7%가 상승했어요.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18.4%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4로 전년도 0.91보다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90억 적자로서 전년보다 47.9%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12억 9천만 원이 적게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가 36억 원 감소했습니다. 제품은 238억 원 크게 감소했지만 제공품이 2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업정지를 당하면은 이런 장치 산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 대류 중인 공정품들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조업정지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공품이 뭐 늘어난 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 재고는 714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미착품이 556억 증가된 것이 가장 큽니다. 이 미착품이라는 것은 그 매출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요거를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이성분 분석을 통해서 영풍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마이너스 657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재료도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9.7%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8.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3,18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05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는 2,875억 원으로서 총 제조비용의 36% 비율이고 4.9%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4.9%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PQ가 아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하는 건데 WCA는 36억을 줄였는데 비성분은 오히려 그 전체니까 657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갭이 694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전체 재고자산이다 보니까 BWC의 증감액이 750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로가 떨어져 있는데 56억 6,300만 원이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56억 8,9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56억만큼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명은 회사의 몫입니다. 저는 이 갭을 찾아낸 것까지만 해도 제 큰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TQ총 제조 비용도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갭이 있고요.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은 뭐 잘 맞히죠. 전체 재고자산 현금이 718억 원 나갔는데 장부상 714억 원이 증가했다. 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려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지금 그 부회장으로 하시는 분이 공장에서 근무할 때 쓰는 표현이 1톤을 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한 톨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거의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빗자루로 쓸어서라도 원료 정광에 있는 그 가루라도 악착같이 그 공정에 쓸어 담아 가지고 최대 생산 실수율이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전 직원들이 그래서 그 환경 오염도 좀 줄이고 이 실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로스율이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상 무슨 다른 제조업체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허는지는 그 회계상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자분이시니까 그분이 물론 저보다 나이가 젊습니다만은 공장장 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만큼 실수율을 위해서 이 공장에 어떤 분진이나 이런 게 안 날리도록 최대한 환경 보호를 하면서 실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근데 석포 영풍은 그런 게 못하니까 낙동강 오염을 시켰다고 그렇게 좀 비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397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0.6% 감소했고 직원 수가 42명을 잘랐네요. 적자를 보다 보니까 누구를 잘랐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연평균 7,98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기억상으로는 고려한 거를 미리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1억 원대가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연봉이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계열이면서 한쪽은 똑같은 재련업을 하면서 울산에 있는 그 고려아이언은 연봉 1억 가까운데 이걸 좀 반올림 해서라도 연봉 8천만 원이면 연봉이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면서 그 회사의 충성심이 나올까 네 그게 의문이에요. 영풍 쪽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생산을 좀 줄였는지 13.2%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는 38.8%가 줄었습니다. 이게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인재들이 영풍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은 9.8회전에서 6.5회전으로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수료분율은 6.9%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적습니다. 이자 부채는 6.2%에서 20.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런지 영풍이 돈뿐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부채를 20.5%나 증가시켰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좀 개선이 됐어요. 마이너스긴 하지만 왜 갑자기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4.3%나 급증했을까? 2024년 KG 배당액 요구에 패함으로써 주총에서 주당 $10,000 달라고 장신애들이 요구했는데 고려인 쪽에서 5,000원뿐이 배당을 못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불거진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이. 이때부터 이미 고려인 지분율을 올리려고 했던 거다니까.
저 고려인 주식을 우리가 더 사가지고 저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 경영진을, 최씨들을 쫓아내야 되겠어. 막 이렇게 그 마음 잡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영풍 부채 비율 올라간 거 가지고 어쨌든 두 경영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영풍이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한 증거로 하려고 그러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라도 하락했다라고 보여줘라.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 있는데 WCAI 이 제품과 제공품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논리도 표현이고요. 그리고 영풍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 그 공시하는 그 방법은 요즘은 이제 그분들도 어떤 회계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 회계 실무를 거의 한 적은 없어요. 맛만 본 적이 조금 있는데 소식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라는 것은 뭐 공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접하기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그 변동 범위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재정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다. 매출원가를 하는 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지. 왜냐? 재정원가라는 게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그 이 원가를 집어넣냐면 제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제공품하고. 상품도 그냥 포함시킨다면 상품에는 직접 배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영풍도 전체 재고 자산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재정원가를 얘네들 잘못 배운 거다. 회계하는 애들이. 저는 그렇게. 그럼 같은 계열이면서 고려에는 WCAI로 한다는 얘기예요.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 고려인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런 면으로서. 이런 점도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외형상 가중평균을 좀 해봤어요. 국내에 들어오는 정광을 어디서 광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려에는 거기서 국내 광산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100% 수입을 하는데 국내가 있고 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입에다가 그 흐름을 보려는 거니까 매입 비중 해서 그 다음에 산화아연이라는 것을 또 구입을 하네요. 그 아연 만드는 회사가 산화아연 공장이 있으면은 그 산화아연을 만들면 그만인데 이게 한 수십 년 전부터 중소기업 영역이라고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아이소 심사하면서 들어봤어요. 어쨌든 8%가 인상이 된 거, 그거는 맞네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인상됐다고 보는데 아연괴 5.4% 가중평균으로 상승했고 수출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황산도 수출에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9.1%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1, 2차 출원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록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출원 모순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판매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적게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은 뭐 나름대로 반증은 된다. 하지만은 아까 그 1단계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검증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 한 50억 정도가 뭔가 그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3분기까지 매출 진도율은 전년도 실적 대비 52.9%에 불과한데 더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에서 25%만 더 더해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원가 회계와 그다음에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점을 좀 비교표를
이 대목에서 한번 또 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1 더하기 25% 지분했는데 적자니까, 이 적자였는데 요거를 제로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조 887억 원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로 25%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는 1조 한 800억 정도 하려면은 32%, 1 더하기 32% 매출 재료비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료비율과 수루분율, 마진율로 보면 되겠죠. 이건 변함이 없다고 보고 매번 또그 LME 시세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1조 한 8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우수리 떼고 하면은 뭐 적자 36억 원인데 재고 회전율이 8.6회전으로 예측이 돼요. 9회전 정도 한다면은 1조 1,272억 원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선 78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원래 그 상승을 하죠. 하는데 내려갔죠. 거꾸로. 이런 경우 특별 원인이 좀 뭐가 나와야 돼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재고가 감소한 거 맞죠? 요런 게 트렌드인데, 재고 회전율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올라갔다 한 얘기는, 이건 수량으로 한번 해보지 않는 한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조표, 재무상태표에서 영풍의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 것은 비유동자산에 투자부동산이 있어요. 그 4,581억 원입니다. 이게 총자산의 16.7%면은 제조업이 투자부동산을 4,500억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면이 이 기업을 좀 고운 눈으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부동산의 건설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16.7%나 소유하고 있다. 본업에 과연 충실한 것일까? 고려인에 대한 지분을 높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이 영풍에서의 그 지분율을 보면은 장씨가 지배하는 회사니까 뭐 장씨 그 영풍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52.65%, 5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영권을 뺏길 일은 없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세주는 그 장영진 씨의 그 아들이고, 언제 어떻게 해서 넘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속세 없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대한민국의 아주 그 묘법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무슨 뭐 세금을 내긴 냈겠죠. 증여했든지 상속을 했든지 어떻게 돼. 살아있을 때, 죽을 때 상속이 아니니까. 이 장영진 씨가 고문으로 돼 있는데 과연 경영권 영풍의 대표권이 있느냐? 이번에 그 MBK 영풍 뭐 이런 거에 장세준 씨라는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장세준 씨가 나이가 최윤범 씨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아마 이 장씨 부자지간에, 아니 난 그런 건 몰라요. 아버지가 그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그런 건 몰라요. 왜 이러세요?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영진 씨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풍 내 최씨 지분도 다 더해 보니까 영풍점유율까지 포함해가지고 14.1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 14.13% 영풍 주식을 최신애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팔아버려야지. 그 판돈으로 고래인 주식을 다시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영풍이 여기는 오른쪽은 고려엔 거를 가져왔는데요. 영풍이 25.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그 지분율을 보면은 이에 뭐 자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손자, 증손자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3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장신에는 6.94%예요. 고려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영풍이 25.15%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야 이익배당 더 하라고 했더니 경영을 맡은 최 씨가 그렇게 못하겠어. 주당 5천 원뿐이 배당 못해요. 그런데 주총에서 그 5천 원이 패스가 됐거든요. 그 여기에서 장 씨가 뿔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조카놈 뻘 되는 놈이 이 새끼가 건방져졌네. 이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영풍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영풍 자체 내 장시가가 52.65%니까 경영권은 최 씨한테 뺏길 일이 없고 최 씨가는 14.13%다. 그것뿐이 안 된다 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 1세대에 동업했다 그러면 분명히 자본이 50대 50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KG 지분율은 최 씨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나 이미 장기적으로 KG를 지배하고자 하는 영풍이 지분율을 수면 밑으로 높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이를 모를 리가 있겠냐. 그게 마음씨가 좋아서 에이 설마 우리는 지금 고려인 키우기에 바빠. 계속해서 돈 모으고 재투자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재련업을 만들었는데 좀 더 잘해봐가지고 뭐 트로이카 전략인가 재생에너지하고 또 수소에너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리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좀 해보겠다는데 장신에는 난 그거 모르겠고 지금 하는 거에서도 돈 잘 버는데 이익배당 우리가 더 지분율이 높으니까 이익배당 좀 더 하라고 이게 이제 안 된 건데 아니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우리 코리아인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좀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의가 갈린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제가 그 지리적인 그 공장 위치로 봐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라고 돼 있어서 거길 딱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물류 비용에서 이미 경쟁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거기 광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졌는지 모르지만은 국내 남한 쪽의 광산은 이미 뭐 거의 폐광된 게 많고 구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100%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료를 그 지리적으로 해안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산속에 있는 석포진에서는 이미 경쟁력 물류면으로 일단 물류에서 진다. 그러니까 영풍은 석포진에서를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자, 주가는 41만 9천 원으로 2024년 초보다 9만 7천 원 내려갔어요. 액면 가격은 5천 원이고 그 장부 가격 대비 PBR은 41%뿐이 되질 않습니다. 0.41. 시중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 경영 성격이 그러니까. 5% 이상 주중은 장세준 씨가 16.89%, 영풍개발이 15.53%, 장세환 씨가 11.15%, CKU가 6.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6.56%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그 자료를 보면은 JP모건, UBS,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영풍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영풍 MBK 파트너즈에 의한 고려하연 적대적 M&A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